중년 건강을 지키는 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선 꾸준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운동만큼 더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박상준 의원님, 네. 뭡니까?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실 그 보디빌더들이요 몸을 네. 만들 때 네. 사실 절대로 그냥 운동만 하지 않습니다. 이게 근육을 만들고 강하게 하려면 운동만큼 중요한 게 결국 음식이거든요. 예. 이 필요한 영양 성분을 꼭꼭 챙겨서 먹어야만이 이 운동한 근육이 영양소를 받아서 근육을 더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비법이 바로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점점 사라져가는 근육을 지키는 비결. 먼저 첫 번째 비결을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청어가 나왔습니다. 오, 과민이. 바로 첫 번째는 이 청어인데요. 청어. 예, 청어는 이제 근육 양도 양이지만 이 근육의 질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근육의 힘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청어 안에 들어있는 크레아틴이라는 영양소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이 크레아틴이라는 영양소가 뭐냐면 이 올림픽이 인정한 근력 향상 영양 성분이에요. 예, 이 스포츠 영양학계에서 이제 가장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성분이면서 그 1990년대 이후부터 이게 가장 안전하면서 효과적으로 근육의 힘을 증가시키는 성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예. 그 크레아틴이라는 성분이 이 청어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크레아틴. 서재울 원장님, 네. 이 크레아틴이라는 게 어떻게 근육을 강하게 합니까? 네, 이게 척추 동물의 근육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근육에 저장되는 에너지 양을 증가시키니까 실제 우리가 이제 근육 운동을 하고 이럴 때 예를 들어 크레아틴이 들어간다면 평소보다는 에너지 이제 효율이나 에너지를 발휘하는 힘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다는 게 크레아틴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육의 에너지를 증가시키면서 산소를 쓰지 않고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 산소를 필요로 하는 뇌가 이 크레아틴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뇌의 기능 향상에도 크레아틴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오호. 그래서 이제 근육에 많이 있는 어떤 그런 아미노산 유사 물질인데 척추 동물들한테 에너지 만드는 그런 물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청어를 먹으면 근육에 힘이 붙는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식물에는 거의 무시할 정도의 미량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로 생선이나 이제 붉은 고기에 함유가 돼 있습니다. 뭐 청어에만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런데 이제 특히 제가 청어를 이제 소개시켜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뭐 육류, 그다음에 생선들 중에서 청어에 유독 이제 크레아틴이 좀 많이 들어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청어에는 한 100g당 한 0.65g 정도의 크레아틴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최근 그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그 중장년층에서도 이제 그냥 운동을 하는 것보다 이 크레아틴을 섭취를 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 뭐 근육량을 유지하고 근육의 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연구도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자, 근육에 힘을 붙게 하는 비결. 청어 다음에는 또 뭐가 들어있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귀리. 네. 네, 맞습니다. 이제 근육을 만들려면 뭐니 해도 필요한 게 단백질이죠. 네. 예, 단백질을 빼고서는 뭐 근육을 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운동은 이제 근육을 유지하면서 건강을 찾는 것이 이제 핵심이 결국 될 텐데요. 우리가 운동을 오래 하면 이제 몸은 이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사용하지만 그 시기를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그것도 부족해지면 이제 내가 만들려고 하는 아까운 근육을 또 분해해서 오히려 에너지를 쓰거든요. 그러면 근육을 만들려고 운동했는데 오히려 근육이 손실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근육의 주재료가 되는 단백질이 충분히 보충이 되어야 만에 하나 손실될 수 있는 근육을 보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고기를 먹어야지 귀리를 먹습니까? 물론 이제 고기도 좋습니다. 단백질 공급원으로. 근데 이제 제대로 된 고기를 드시면 좋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는 뭐 삼겹살, 네. 꽃등심, 치킨 뭐 사실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기를 드신다고 지방이 많은 부위를 잘못 드시면 근육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지방이 쌓이면서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단백질을 드실 때요. 탄수화물을 조금 같이 소량으로 같이 섭취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야지만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전환이 되거든요. 근데 고기는 문제가 뭐냐면 고기 안에는 탄수화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양질의 단백질 그리고 양질의 탄수화물 함께 들어가 있는 음식이 좋은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귤이라는 거죠. 사실 저도 그 몸을 만들려고 운동을 시작할 때 헬스장에서 이거 엮기 드는 게 힘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운동보다 닭가슴살 먹는 게 너무 힘들어서 고역이었거든요. 간도 안 하잖아요. 왜? 아, 그럼요. 예. 무염식으로 먹어야 더 좋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좋은 뭐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입에서 닭똥 냄새 나면서 드셨던 방귀 낄 때마다 그 양계장 냄새가 났던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갖고 온 게 바로 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에다 점수를 매깁니다. 우리 이제 공부하고 나면 시험 보잖아요. 그리고 점수를 받듯이 사실 이런 음식에도 점수를 매기는데 이제 단백질 점수가 높은 음식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달걀 흰자, 우유 같은 경우가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습니다. 단백질 점수. 소고기가 한 92점 정도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이 육류 말고 곡류 중에서는 콩 있죠. 네. 콩 중에서도 모든 콩이 다 좋은 게 아니고 대두콩만 91점이라는 아주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대두콩. 대두콩, 매주 만드는. 이 곡물 중에서 뭐 콩이야 다들 아시는 거고 그거 이외에 아주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 바로 귤인데요. 예, 그게 한 71점 정도 됩니다. 예, 귤이가. 이 정도 71점 정도 되면 사실 곡류치고는 아주 높은 단백질 점수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점수가 높은 곡류를 먹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건강을 위한 좋은 단백질 섭취 방법이라 할 수 있겠고요. 이게 운동 직후에 근육을 만들기 가장 좋은 시간에 보충해주기 딱 좋은 식재료가 바로 귤입니다. 귀리밥이 또 이게 맛있어요. 현미하고 달리 이렇게 입안에서 톡톡 터지면서 찰지고 고소한 그런 맛이 나는데 김정은 교수님께 또 한 수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귀리밥 맛있게 짓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귀리는 수분 함량이 많아서 밥을 지을 때 굳이 불리지 않으셔도 적당히 씹는 식감을 살려서 지을 수 있거든요. 백미 안 넣고 그냥 귀리만 해요? 한 반반 정도, 1대1 정도로 해서 네. 지어주시면 좀 찹쌀처럼 쫀득한 식감을 살릴 수 있고요. 그래서 밥 짓는 요령이랑 똑같이 해서 시간은 똑같이 지어주시면 식감과 또 드시기 편한 부드러움을 같이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단맛도 있고. 예, 1대1 정도로 맞추시는 것이 가장 반반씩. 좋습니다. 네. 이야, 참. 중년 건강을 지켜주는 만능 보장 보험 근육. 이번엔 세 번째 비결을 공개합니다. 이게 뭘까요? 칼슘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칼슘. 칼슘. 아, 이제 여기 나오신 지 몇 년 됐어요? 아니 뭐 뻔하잖아요. 그 근육을 강화시켜 주려면은 칼슘이 제일 역시 칼슘, 예. 철분 이런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두부 아닐까요? 두부? 멸치. 멸치 하나, 둘, 셋, 잇, 폿. 그렇습니다. 이제 근육 건강을 위해서 또 아주 중요한 영양소가 또 있습니다. 그게 네. 바로 칼슘입니다. 네. 그래서 이 톳에 이제 풍부한 칼슘이 들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근육 강화 밥상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니, 아니 오늘 웬일이에요? 예, 아유. 내가 지정신이 1년에 한 2번에서 3번은 돌아옵니다. 그게 오늘인가요? 그게 오늘 같아. 아니 근데 칼슘 하면은 뼈 건강이잖아요. 근데 근육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 칼슘과 근육은 아주 이제 밀접한 관련이 그래요? 있는데요. 예.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칼슘 하면 이제 뼈만 생각하시잖아요. 그치. 근데 사실은요. 근육이 움직이기 위해서 이 필수적인 영양소가 바로 칼슘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몸에 가장 많은 무기질인 이 칼슘이 사실은 이제 대부분 이제 뼈랑 치아를 만들죠. 그때 대부분 쓰이는데 이제 나머지 1%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에서 1% 정도 되는 게 혈액을 타고 다니면서 뭐 이제 근육을 수축시키고 신경 기능을 조절하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바로 이 1%의 문제가 생기면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1%가 되는 양이지만 이게 부족하면 자꾸 뼈 속에 있는 칼슘을 혈액에다 내보내다 보니까 뼈가 이제 약해지는 거죠. 그게 골다공증이고 또 하나가요. 이제 이 우리가 근육 만든다 그러면 대번에 단백질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문제가 뭐냐 하면 소변으로 칼슘의 배설이 많아집니다. 예,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근육 만들려고 단백질만 섭취하시면 이 칼슘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꼭 칼슘 섭취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와, 그렇게 좋은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저는 그냥 일식집 가서 좀 있는 거 뭐 쌈 싸먹고 이 정도로 그냥 먹었거든요. 어느 정도나 먹는 게 좋습니까? 뭐 딱 얼마를 드셔라 이게 정해드릴 수는 없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기준이 칼슘이니까 칼슘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생톳 한 100g에 칼슘이 한 105mg 정도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결국 먹게 되는 가공톳에는 이게 이제 수분이 빠지니까 한 100g당 1,300mg의 칼슘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양이 우유의 동량의 우유의 한 13배 정도 되는 칼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인이 이제 하루 권장 칼슘 섭취량이 하루에 한 700m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톳으로만 따지면 톳 50g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칼슘 섭취량을 다 채우는 셈이고요. 다른 음식까지 우리가 고려한다면 훨씬 적은 양을 먹어도 상당한 칼슘 보충이 된다는 거죠. 매일 먹을 수는 없어도 가끔 눈에 띌 때마다 사갖고 와서 이렇게 뭐 새콤달콤하게 무쳐 먹거나 또 어떤 집은 김치에 넣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맛있게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지 김정은 교수님한테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오늘은 이제 근육 건강에 좋은 톳을 가지고요.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까지 넣어서 이제 톳 완자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년의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근육 강화 밥상. 자, 그냥 과메기 쌈 싸먹어도 맛있겠지만은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오늘 청호 과메기 무조림을 해보겠습니다. 무조림 만들어 주시죠. 네, 요즘 뭐 겨울철에 무가 워낙 맛있기 때문에 또 청어와 같이 드시게 되면은 비린맛도 잡아주고 찰떡궁합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재료를 보시면요, 청어 과메기가 8장이고요. 그다음에 양념은 고추장, 다진 마늘, 고춧가루, 그다음에 다진 생강, 그리고 정종이랑 또 요거는 물엿 이렇게 준비가 되고요. 그다음에 양파, 무, 그리고 대파, 청원고추 준비를 해주시고요. 오늘 육수는 멸치와 다시마를 넣어서 육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선 이제 육수를 먼저 만들어 볼 텐데요. 자, 멸치만 먼저 볶으시다가 멸치를 볶아주는 이유는 육수에서 좀 비린 맛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마른 팬에서 볶아주는 거예요. 좀 꾸덕꾸덕하게 표면이 마르기 시작을 하면 다시마를 넣으시고 여기에 물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끓어오를 때까지 뚜껑을 연 채로 한 10분 정도 끓이시면 되고요. 뚜껑을 닫아 놓으면 비린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열은 채로 끓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냄비에 청어 과메기 조림을 해볼 텐데요. 우선 청어는 좀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청주에 담가 놓으시면은 비린내를 좀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청주. 네, 그리고 좀 표면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살짝 표면을 버무려 가지고 담가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익기 힘든 재료들부터 우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제 밑에 깔아주시면 청어의 비늘이 붙어서 생선살이 부서지는 걸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밑에 깔아주세요. 자, 그다음에 자, 청주에 절여놓은 청어 넣어주시고 양파를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어를 한 겹 더 깔아주세요. 비린내가 전혀 없네요. 만약 청주가 없을 경우에는 뭐 소주나 와인이나 뭐 이런 것도 괜찮을까요? 와인은 뭐 화이트 와인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소주 같은 경우는 알코올을 좀 날리신 다음에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자, 무가 탈 수 있으니까 예, 육수를 반만 부어주시고요. 여기에 양념을 섞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술하고 네, 고추장. 자, 네. 이거 야, 이거 다진 참 생강. 기가 막히네. 보기만 해도 맛있겠다. 예. 아주 그냥 한 잔만 그 말씀 하시려고 그랬죠? 아니 난 그게 아니라 네. 다시마 졸인 물 말고 네. 아주 소주에다 절이면은 더 맛있지 않겠나. 아, 이제 돌아오셨네요. 네. 원래 캐릭터로. 이제 그 맑은 정신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념을 잘 섞으셨으면은 한꺼번에 부어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양념을 다 넣으셨으면요. 뚜껑을 덮고 좀 약한 불에서 한 20분 정도. 이제 끓기 시작하면서 20분이니까요. 끓으면서는 15분 정도 졸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과메기가 이제 뭐 다 요리를 못하고 남는 경우 있잖아요. 어떻게 네. 보관하면 좋을까요? 한 번 먹을 분량을요. 소포장을 해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끔 해서 얇게 펴서 냉동 보관을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네. 과메기를 볼 때 아, 요건 정말 좋은, 정말 잘 얼었다 녹았다 한 거구나. 네. 좋은 품질, 안 좋은 품질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딱 말려진 걸 보았을 때 윤기가 나면서 비늘에 크게 벗겨지거나 그런 손상 없이 좀 윤기가 나면서 형태가 가지런한 것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또 이제 알배기 같은 경우에는 자칫 말리는 과정이 잘못될 경우에는 곰팡이 같은 게 피기 쉽거든요. 이제 꼼꼼히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 15분 정도 졸이고 나면 요 위에 대파, 그다음에 청홍고추를 넣어서 오래 끓이실 필요 없고요. 김이 올라올 정도로만 살짝 김만 올리신 다음에 완성 그릇에 담아내시면 됩니다. 아, 지금 맛있겠다. 끓었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 무가 이거 얼마나 맛있게 보입니까? 밥 없나요? 그래서 겨울철 무가 맛있기 때문에 요맘때쯤 해드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과메기도 나오고 또 무도 단맛이 나고 씹는 식감도 좋잖아요. 감자 넣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감자 감자. 넣으셔도 돼요. 괜찮죠? 네, 밑에 깔아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토두 한자는 또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예, 톳 완자에 들어가는 재료를 보시면요. 우선 두부랑 달걀이 이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재료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주인공 톳이죠. 오늘 사용하는 톳은 이제 마른 톳을 불리면 한 3, 4배 정도, 3배 반 정도 분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른 톳을 물에서 한 30분 정도 불려 놓으시면 이렇게 3배 정도로 불어납니다. 마른 톳을 다져가지고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냥 맹물에 불리면 되는 건가요? 네, 맹물에 불리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리시면은 또 톳의 좀 비린 맛을 제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요즘에 네. 아주 톳이 마트에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어떤 걸 눈으로 봐서 생톳을 고를 때 어떤 걸 골라야 될까요? 생톳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숨이 죽어서 입자가 작아진 거 말고 좀 탱탱하면서 초록색이 선명한 걸 고르시면 되고요. 또 너무 끝부분이 말라 있는 거는 또 건진 지 좀 오래된 거라서 좀 촉촉하게 탱탱한 것 고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자, 모든 재료들을 이제 완자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곱게 다져서 준비를 합니다. 당근, 양파, 그다음에 불린 톳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금 간은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살짝만. 그다음에 후추. 살짝. 그다음에 참기름 넣어주시고 달걀.
아, 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요. 그냥 하는 것만 봐도 그냥. 자, 이렇게 이야. 자, 섞으신 다음에 어느 정도 섞였으면요. 잘 치대 주시면은 구울 때 잘 흩어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12시 넘어서 막 음식 만들고 그러면 그거 너무 힘들던데요. 몸에 좋은 거 만드는 법 배운 다음에 치킨 여러 번 시켜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해서 냉동을 시키셔야 돼요. 한 덩어리로 냉동을 시키면 해동하면서 또 부서지면서 수분이 나오거든요. 하나씩 해서 먹을 만큼만 꺼내서 구워주시면 돼요. 저거 맛있겠다. 그러니까. 저거 진짜 좀 맛봐야 되겠네. 또 완전 맛있겠다. 자, 여기 이제 잘 지은 귀리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끈따끈한 톳 완자, 또 청어 과메기 무조림. 이야. 박상진 원장님과 고재현 원장님 잠깐 나오시죠. 네. 자, 한번 이쪽에서 시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완자. 야, 이것도 하나씩. 예, 완자. 허참 씨. 네네. 나이 먹으면 사소한 일에 삐져. 아이 안 먹어도 삐질 것 같은데요? 입맛이 확. 자, 이쪽으로 오시죠. 네. 아이고. 진짜 그러시지. 아이. 예. 자, 뭐 제가 웬만하면 안 김태현 씨도 나오는데. 이쪽으로. 네. 이거 인사드릴까요? 태연아, 이리 제가? 와. 야, 반씩 놀아 먹자. 요 지금 3개가 남았어요. 예. 시식 한번 해보시면. 예, 야, 여기 이거 정말 이게 지금 해놓은 거죠? 네. 아니 톳이 들어갔으면 비린내가 날 줄 알았거든요. 전혀 비린내 없고요. 완전히 맛있는 완자 그 맛. 그렇죠. 푸석푸석하지도 마른 것 않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런 해물의 그런 해초의 비린맛 같은 게 또 없거든요. 그래서 밥에도 요 불린 톳을 조금 넣으시면은 또 도시락 같은 데 싸가실 때도 예, 톳을 그냥 많은 양을 드실 수가 있어요. 밥에 섞어서요. 야, 무조림 정말 맛있습니다. 좀 밥이 술술 들어가는 맛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랬죠? 간장에 찍어 먹으면. 아니 하이선 선생님 톳 완자로 입맛만 돋궈놓고 등을 돌리셨네요? 아이고, 뭐 먹으라고. 얼마큼. 안 보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아유. 우리 박상진 원장이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뭐 그 영양적인 면이 앞에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네. 정말 우리가 이제 항상 건강한 음식 맛이 야, 없다고 맛있지.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게 너무 맛있고요. 예, 특히나 이 과메기는 너무 쫀득쫀득해서 네. 우리가 이제 보통 그냥 고등어 조림을 먹는데 훨씬 더 그 육질이 좀 쫀득쫀득한 느낌이 강해요. 예. 예, 그래서 또 그 고등어 조림과는 맛은 비슷하지만 또 식감은 많이 다른 네, 이런 음식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완자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냥 평상시에 먹는 그런 전, 동그랑땡이나 너무 흡사한 맛이 나면서 뭐 영양적으로 완벽하니까 예. 한 끼 식사로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도 조금만 추가하자면 이런 음식은 아예 입에 안 대는 게 좋습니다. 내가 어차피 집에서 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먹는 게 낫지 맛을 알고 못 먹는다는 내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앞으로는 절대 시식 안 하겠어요.